오랜만에 파크사이드 갤러리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네, 소장님. 네. 못 본 새 몸이 아주 좋아지셨어. 아, 이게 지금 부해 보여서 그래요, 마이가. 그러신가요? 네. 여기는 어떤 일이신가요? 제 고객님 중 한 분이 요즘 집값이 너무 오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증여를 해주고 싶은데 여기 파크사이드가 오피스텔이라는 주택이 따로 있는 건 아시잖아요. 네네. 네. 주택은 나중에 이제 분양을 할 계획이고 또 임대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분양받으실 수 있는 건 오피스텔인데 계약금 10%의 중도금이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세요. 그러면은 증여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아무거나 증여해 주시긴 싫은 거죠. 그나마 찐 하이엔드 중에서도 정말 제대로 만든 이 파크사이드를 요걸 좀 상담을 받아보시려고 같이 저기 내부 유닛도 둘러봤습니다. 지금 유튜브 영상에는 유닛을 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직접 여기 예약을 잡으셔가지고 오셔가지고 3개 정도 타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 가셨고요. 담당 세무사님이랑 얘기하고 이제 뭐 피드백 주기로 하셨습니다. 온 김에 또 파크사이드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파크사이드가 어떤 현장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실래요? 파크사이드가 아무래도 용산은 다들 아실 거예요. 용산, 강남 못지않은 네. 부촌이고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곳이고, 근데 파크사이드는 용산공원을 끼고 있는 하이엔드 주거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용산공원 엄청 넓다고 들었는데. 용산공원이 거의 90만 평일 거예요. 엄청 넓은 거예요. 공원을 바로 그냥 길 하나만 건너면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하이엔드 주거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에서도 공원을 끼고 있는 주거 단지들이 고가입니다. 한국에도 있죠. 서울숲을 끼고 있는 아소포, 제고가 경신하고 네네. 난리 났잖아요. 소장님도 뉴욕에 계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릴 때 네네. 거기 센트럴 파크, 아, 네. 그 센트럴 파크를 둘러싸고 뭐 웨스트 사이드, 사우스 사이드 네. 전부 다 네. 각자 특색이 있지만 결국엔 다 부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명소로 자리 잡았죠. 네. 그 뭐 파크사이드가 좀 그런 비슷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전혀 없었던 방식의 복합 용도 개발이라는 사업 방식을 채택을 해서 테헤란로에서나 보던 프라임 오피스 아시죠? 네네. 뭐 한 층에 뭐 월세 뭐 몇 천만 원 1억씩 네네. 하는 거, 그 오피스가 들어오고 국내에서는 최초로 선보이는 로즈우드 호텔, 와, 6성급. 네, 거의 뭐 탑티어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호텔도 들어오고, 네. 그리고 그 호텔이 직접 오피스텔과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어메니티를 운영을 하고 상가가 없습니다. MD 구성을 직접 한다고 들었어요.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미니 신세계 백화점이 지하에 깔리고 또 그 지하에 로즈우드 호텔이 직접 운영한 어메니티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직주락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도시 안의 컴팩트 시티. 딱 생각나는 게 도쿄의 아자부다의 힐즈입니다. 저희 갔었잖아요. 네, 저희가 또 같은 건대를 다니면서 부동산 견학을 갔었어요. 저도 또 7월 달에 한 번 더 갈 건데, 네, 도쿄랑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일본을. 네, 그때 가서 한번 둘러봤는데, 넘사벽입니다, 넘사벽. 최근에 제가 알기로 아자부다 힐즈가 그 12평짜리 원룸이 네. 41억에 올라왔고, 12평에. 네,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2천억. 이미 거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는 가치를 알아본다는 거죠. 진짜는. 아자부다 힐즈가 딱 그래요. 그 프라임 오피스, 거기에 막 카카오톡도 들어와 있고 네. 유명한 기업들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잔우, 아만 호텔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5성급 탑티어급 호텔들이 들어와 있고, 아까 그런 말씀드렸던 12평에 40억 하는 41억 하는 원룸과 뭐 펜트하우스, 그런 고급 레지던스 주거시설 들어와 있고, 그때 다 보셨잖아요. 네. 명품관 그냥 명품관. 쫙 있고, 지하로 내려가면은 아자부다이 힐즈 마켓이라고 하우스 오브 신세계, 네. 아니면 현대백화점 밑에 가면은 고메 스트릿, 그런 마트가 고급 식자재와 F&B, 다이닝 들어와 있는 그런 상업시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강남에서 그 되게 많이 지었고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한 동, 두 동짜리 하이엔드 네. 오피스텔들 보면은 1층에 상가를 다 분양을 해야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해 지금 분양을 하는데 분양도 안 되고 거의 다 공실이더라고요. 그쵸. 요즘은. 공실이고 차더라도 뭐 휴대폰 가게, 부동산, 부동산, 미용실, 편의점, 카페 이런 식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분양을 아예 하지 않고 신세계 백화점에서 모든 MD 구성을 하기 때문에 직접. 네, 그렇기 때문에
걸어 다니면서 백화점을 이용할 수 있고 걸어 다니면서 집 밑에 가면은 호텔식 최고 탑티어급 호텔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호텔식이 아니라 그냥 호텔 서비스 아닌가요? 맞아요. 여기는? 호텔식이 아니고 네. 그 로주도 호텔이 직접 운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특별함을 느끼신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시고 최근에 소장님도 계약 한 번 하셨잖아요. 네, 저희 손님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그분이 여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이분께서는 백화점 안에 있는 마트에서만 장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아주 그 음식에 대해서 진짜.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네요. 진심이신 분. 네, 그분이 또 계약을 하신 거죠. 그분이 하셨어요. 예.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그 일본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네. 저희 계약자분도 원래는 아자보다 힐즈를 계약하려고 거기를 일정을 다 잡아놓으셨고 그래서 좀 그 타이밍에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여기 제가 이제 아자보다 힐즈를 다녀온 영상을 같이 보시고 그래서 겸사겸사. 근데 어쨌든 목적은 실거주였거든요. 실거주라면은 일본에서 사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국 땅이 낫겠다. 여기를 선택하셨죠. 여기 그럼 파크사이드 서울은 어디에서 시행하고 설계하고? 설계는 KPF라고 그 잠실의 시그니엘 아시죠? 네. 잠실의 시그니엘과 허드슨 야드 계셨잖아요. 뉴욕에. 뉴욕에. 또 유명한 건물이죠. 네. 허드슨 야드와 제가 또 상하이를 갔다 왔는데 그 병따개의 건물이라고 있습니다. 네. 타워. 그 거기도 시그니엘처럼 생겼어요. 엄청 높아요. 그냥 상하이의 그 맞춰놓은 빌딩들 네네. 중 하나인데 거기를 설계한 KPF에서 설계를 맡았고 시공은 뭐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1위 DH 현대건설. 네. 현대건설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단지 조경이 아주 저희 최근에 네. 트리니원 갔다 왔는데 조경 정말 멋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 삼성물산 네네네. 내면에서 뭐 했을 텐데 여기는 JCFO라고 제임스 코너필드 오퍼레이션이라고 네. 뉴욕의 하이라인 아십니까? 모르겠는데. 뉴욕 갔다 오셨다면서요? 살았다면서요? 2년 동안. 살았죠. 네, 뭐 그 20년 전이에요. 네, 저도 모르긴 한데 거기 조경을 맡아서 진행했던 업체가 또 조경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멋지게 나오겠죠. 건물 자체가. 또 용산이 어때요? 외국인이 많죠. 네. 대사관도 많고 네. 딱 도쿄의 그 아자부다 힐즈 그쪽 미나토구가 그런 느낌인데 네. 그리고 이태원이랑 연결되는 파크사이드 맞아요. 웨이가 생깁니다. 이태원에 안 그래도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많은데 더 핫해지겠죠. 저희 일본 견학 갔을 때도 느꼈잖아요. 네. 그런 하이엔드 건물들 밑에를 다 하프를 만들어 놓으니까 관광객들이 넘쳐나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여기도 당연히 이태원에서도 유입되고 또 현장 바로 옆에 몬드리안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칵테일 바가 루프탑에 있는데 거기 가면은 외국인이밖에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외국인이 직접 임차로도 들어오실 거예요. 그렇죠. 돈 잘 쓰거든요. 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임대 수익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 현장이다. 요즘 가면 갈수록 정말 제대로 된 현장들은 빛을 발하고 있고 조금 어중간한 게 지은 현장들은 뭐 마피니 임대도 안 나가고 네. 예상 수익률에서 많이 벗어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용산과 한남동은 라이언 한남은 계속해서 최고가를 찍고 있고 그 오래된 한남더일도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남더일도 손님 모시고 같이 이제 공동중개로 이제 모시고 갔다 왔었잖아요. 네. 지금 26평형 소형 평수가 호가가 40억 중반대입니다. 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남더일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커뮤니티가 뭐 동마다 있는 게 아니고 나가서 따로 커뮤니티 건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파크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호텔 서비스와 백화점을 그냥 지하로 가면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합리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지금. 맞아요. 솔직히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들었던 분양가랑 또 올해 들은 분양가랑 체감이 달라요. 진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진짜 합리적으로 보여지기까지 해요. 네, 뭐 저와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런 고액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또 합리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 주택들이 어제 제 최근 고객님도 이주를 하셔야 돼요. 네. 되게 비싼 아파트에서 28년도쯤에 이주를 하셔야 되는데 원래 전세로 2주 기간 동안 살려고 했는데 지금 가려고 했던 전세가들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럴 바에 그냥 하나 분양을 네. 받고 증여를 해버리자, 세금을 내든 말든 이런 식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제 사실 뭐 르에러파우스라고 또 내곡동에 현장을 한번 갔다 왔는데
그분도 지금 고민 중이시긴 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좋은 것들은, 제대로 된 것들은 가격이 오르고 있고, 지금 이 기회에 잡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할 상품이 없다는 게 가장 큰 희소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없죠. 지금까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곳이 지금 생길 수가 없고, 그만한 땅도 나오기가 힘들고, 용산의 가치는 앞으로 더욱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용산공원을 비롯해서 약 17만 평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거기에 그 상하이처럼 엄청난 건물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냥 그거 들어오는 것만으로 솔직히 끝났습니다. 유용 느낌이 날 거예요. 왜냐? 센트럴파크의 인근을 둘러싸고 있는 그 맞춰놓은 빌딩들처럼 그런 식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아니 솔직히 이제 센트럴파크라고 하니까 이제 좀 체감이 돼요. 아직은 용산공원이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없잖아요. 근데 다 이제 개방이 되고 나면은 진짜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여기 난리도 아니겠는데. 거기 전부 다 낮에 가면 태닝하고 있다면서요? 저도 그때 그러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상상이 가지는 않는데, 네. 아니 다 그러고 있어 거기는. 네, 그 인근에 전부 다 어쨌든 부촌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형성이 될 거고, 또 지금 한남동 다 재개발, 재건축하고 네네. 있죠. 거기도 엄청난 고층 아파트들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 옆부지만 해도 파크사이드 옆부지, 크라운 호텔 부지 네. 뭐 들어오시는지 아시죠? 네, 에테르노 용산. 아, 맞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에테르노 시리즈의 용산 버전이 더 파크사이드 서울 옆에 같은 라인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흥 구천이 형성이 될 거예요. 왜 이렇게 형성이 되냐? 아까 말씀드린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그리고 한남동 재개발 라인들이 짱짱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남산을 끼고 있고 한강을 끼고 있고 자리로도 명당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멀리 내다보면 솔직히 강남보다도 더 이렇게 좀 가치가 또 있어 보이는 게, 강남은 이미 다 이제 형성이 된 거고 여기는 이제 발전할 일만 남았으니까. 네, 맞아요. 나인원 한남도 항상 신고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있고, 그 옆에 저희 또 다녀온 현장이 있죠. 실버타운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소유한. 네, 시니어 레지던스. 시니어 레지던스라고 해주세요. 시니어 실버타운이라고. 레지던스인데 거기가 보증금이 50억부터입니다. 50억에서 뭐 60억, 70억 사이가 네. 보증금이고 생활비는 2인 기준으로 일단 최소 1,000만 원으로 알고 네네. 있어요. 근데 어떤 타입은 마감됐어요. 마감됐어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산가들이 정말 많고 상품이 제대로 돼 있으면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 또 하나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소유원도 사실 내부가 넓지 않거든요. 그렇게 넓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그렇게 마감됐다는 거는, 요즘 사람들은 진짜 이런 집 내부 평형대보다는 서비스의 질 이런 거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소요 한남도 호텔식이 아니고 파르나스가 직접 운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는 30평이 조금 안 됐던 것 네. 같아요. 3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 자산가분들은 뭐 80평, 90평 살다가 그럼요. 좁아 보일 수도 네. 있겠지만 결국에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예요. 직접 호텔에서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호텔 가도 뭐 어차피 방 하나짜리에서 잘 거 맞아요. 아니에요. 호텔도 좁은데. 네. 나머지는 결국 내려가서 어메니티를 이용한다는 말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런 파크사이드도 로주두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17평짜리를 분양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생활은 거기서 하지만 결국에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밑에 지하 그리고 파크사이드 웨이, 신세계가 운영하는 몰과 백화점, 네. 그리고 로주두 어메니티를 이용하면서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로 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 모든 서비스 비용들이 다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가격이 이제는 합리적으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저희 고객 투어도 하고 파크사이드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를 한번 전달 드려봤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호실 중에서도 좋은 거 잡아가실 거면은 빨리 연락 주셔야 됩니다. 계약금 10%고 중도금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 부분에 있어서도 좀 유리한 측면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관심 있으신 분은 위에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여기 무조건 다 예약제입니다. 실물은 직접 갤러리 오셔서 보실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또 수고하셨고.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